안녕하세요. 아, 날이 엄청 추워져서 저도 제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월동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창문도 지금 다 뽁뽁이로 막아놓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나저나 이 좀 지진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은 이 날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버티시나 모르겠네요. 빨리 안전이 확보가 돼서 생업에 빨리 복귀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 지진에 피해 보신 분들 좀 관심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몇 가지 얘기들을 언제나처럼 좀 쉽게 기술적인 부분 좀 없애고 귀차니즘이 많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형님, 삼촌분들 뭐께 좀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저번 주에 워낙 그 치열한 이슈들이 있어서 시끌벅적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네요.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를 해서 이것은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은 제가 뭐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이 이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일단 가격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네요. 전고점을 넘었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스퀘어라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매매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스퀘어 앱에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고 또 팔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비트코인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니까 스퀘어 주가엔 좋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로는 그쵸 이렇게 이 스퀘어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거든요. 이게 그 트위터 만드신 분이 만든 회사인데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크게 페이팔이라는 회사하고 스퀘어 또 구글 월렛 이런 뭐 벤모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스퀘어가 그 카드 결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런 네 가지 회사들이 그 개인과 개인 간에 돈을 쉽게 송금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SNS상에 친구들한테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쉽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거 말고도 이 그 가맹점들의 이 카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이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보이지만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아이폰이란다. 저 어떤 핸드폰이든 이어폰 잭에 이걸 꼽으면은 바로 이게 결제가 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요그 스퀘어 가진 가맹점 네트워크 전산망을 비트코인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기술적인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향후에. 그러면은 스퀘어 가맹점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는 뉴스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스퀘어나 페이팔이나 구글 월렛이나 다 공통적인 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PC상에 있는 보안보다 아무래도 좀 약하고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군요. 스퀘어 주가는 더 올랐네요. 스퀘어 쪽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이 되려고 한다는 거는 암호화폐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쓰게 될지 예측도 되게 해주고 굉장히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뉴스들이 뭐 굉장히 뭐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네요. 근데 마스터카드가 마스터카드 아시죠? 그 비자 마스터 뭐 이렇게 카드 오른쪽 아래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이 마스터카드 회사에서 그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하나 특허를 신청했네요. 저번에도 한번 어떤 특허를 신청한 것 같은데 이번에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특허 신청한 내용은 보면은 음, 이게 뭐 블록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카드사들은 가맹점을 등록을 시키거든요. 이 가게를 하나 오픈하면은 저도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보면은 어, 카드사들을 다 가맹점을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뭐 어떤 하나 가게 음식점을 하나 오픈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가게를 오픈하면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BC카드, BC카드가 제일 크죠. 뭐 이런 걸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그 카드를 긁으면은 그 카드 금액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BC 카드가 하루에 5개 긁혔으면은 그게 그날 또 다음 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 어떻게 보면 그쪽 일처리 편한 대로 가맹점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묶음 단위로 입금이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손님들이 카드 결제한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나중에 이 장부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날짜가 또 일정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손님이 가진 신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많은 연체를 해서 거래 정지가 돼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걸 가맹점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둔한 분들은 그냥 휙 넘어가기도 하는데 또 예민하신 분들은 이 가맹점에서 아니죠. 이 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항의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실제로 입금이 안 됐다고 막 나중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 걸 봤어요. 저도 이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거 맞추기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 마스터카드가 이번에 지금 결제 시스템 특허를 낸 내용이 뭐냐면은 손님이 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그 결제한 내용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게 거래가 승인하고 하면 그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가맹점에 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돈도 물론 바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였던 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만약에 마스터카드가 이거를 이 과정이 독점이 특허를 낸 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가맹점들이 마스터카드를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마스터카드가 점점 더 지배력이 확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실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어떤 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 지금 이제 마스터카드는 단순한 카드 회사일 뿐이지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가 좀 쉽게 보이는 그런 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하나하나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에 좀 더 편리함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겠네요. 뭐 굳이 사실 상인들은 뭐 몰라도 되겠죠.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도 되겠지만 일단 편해지는 거니까 그 기존에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게 이제는 바로바로 확인도 되고 돈도 바로바로 들어온다 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 같습니다. 이번 주엔 좋은 뉴스가 많네요. 네. 그리고 OK
코인 거래소가 국내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 OK 코인 거래소는 중국 거래소죠. 이 한국에는 빗썸, 코인원, 뭐 업비트, 코빗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저번에 비트렉스가 이제 영어권에 뭐 플로닉스, 비트렉스 이렇게 거래소들이 유명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대형 거래소들인데 그중에 비트렉스는 국내에 들어왔죠. 그래서 업비트라고 그 비트렉스라는 회사가 워낙 이 알트코인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거래소에.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의 업비트란 거래소에도 굉장히 많이 알트코인들이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차 더 점점 더 많이 상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OK 코인 거래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문가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이제 막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치면은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그 서버가 갑자기 다운이 돼서 손해를 보셨다는 분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거래하고자 하시는 종목이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그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을 사셨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1비트코인을 사면은 아마 그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그 거래소에 분명히 처음에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은 그 거래소에 본인의 비트코인 계좌 지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거래 내역을 보면은 내 비트코인 그 지갑에 들어온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 거래소가 나는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내 지갑에는 안 넣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거래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나의 지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지고 있는 다른 지갑으로 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로 보내거나 이럴 때는 거래 내역에 그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비트코인 주소가 남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보냈다. 근데 내가 살 때는 그게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 전에 뭐 어디 커뮤니티에 누가 올리셨던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좀 이제 암호화폐를 좀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절대로 거래소에 코인을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단타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나는 뭐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놓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본인의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래소가 만약에 해킹을 다시 한번 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 데이터가 날아가면은 가뜩이나 거래소가 기존에 있던 은행이나 이런 증권회사에 비해서 보안도 취약한데 그거 뭐 어떻게 나중에 받을 방법이 안 생깁니다. 이건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로 증권 예탁원에 맡겨놓거든요. 고객의 그 주식을. 그런 시스템이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게 화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가증권도 아니고 아직 어떤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맘대로예요 사실. 이 당국에서 어떤 거래소에 그런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도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의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소에서 화폐를 구입을 하시면은 그거를 본인의 지갑으로 출금을 하셔서 그거를 종이 지갑으로 프린터로 출력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종이 지갑으로 보관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고 그걸 찾아보셔서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이 블록체인이 보안성이 좋다 이래서 뭐 장점들은 많이 열거하지만 아직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고 너무나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물론 불편을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거는 거래소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를. 그건 뭐 OK코인 거래소건 뭐 비트렉스건 아니면 뭐 플로넥스가 들어오건 아니면 그 어떤 거래소가 생기더라도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 해외 거래소리 들어오겠습니까? 이 돈이 되니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단순한 수수료 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거래소가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고만 치자고요. 훨씬 더 되겠지만. 그러면 1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면은 이 거래소는 이 100억이라는 현금을 고객에게 실제 화폐를 사주고 그걸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그 100억을 가지고 증권회사에 보면 MMF라고 있죠. 머니마켓 펀드. 그런데 하루만 넣어놔도 하루씩 이자가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현금이 돌아가는 엄청난 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을 돌릴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래소에 거래되는 그 정도 자금을 자신들이 현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엄청난 이 메리트거든요. 이건 참 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셔서 지금 거래소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래소로 하더라도. 이번에 빗썸 사태도 뭐 지금 보면은 서버를 내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내부 거래를 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굳이 내부 거래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고객이 현금 1억을 맡기고 그걸 산 암호화폐가 2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2억을 손해 보는 거 1억을 손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신들이 암호화폐 샀으면 모르지만 안 산 상태에서 만약에 1억을 주고 산 고객이 가격이 올라서 내 2억에 팔고 돈을 주시오 하면은 2억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서버만 내리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이거는 음모론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저러한 이유로 거래소에 자신의 암호화폐를 보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타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두시는 분들은 절대로 거래소에 화폐를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뭐 OK코인 거래소 얘기하다가 이 거래소 보안 얘기를 좀 오래 드렸네요. 일단 이번 주에는 뭐 큰 내용들은 없어요. 이제 12월 달에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계획인데 이것이 호재냐 악재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99%다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아직 너무 작아서 그리고 거래가 몇 종목에만 좀 치우쳐 있고 그 몇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비하면 거래 이 비율이 너무 작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이제 홀로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해서 호재가 될 100% 호재다라는 건 잘 모르겠네. 이거는 좀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선물 시장에 거래되고 나서도 어떻게 좀 적응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선물 거래 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세고이 같이 이런 하드 포크가 발생해서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비트코인이냐 또 갈리게 된다고 할 때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런 게 없더라도 이 탈중앙화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파생 시장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 게 될지 저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만약에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은 이걸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무튼 파생 시장은 그냥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중에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기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면 본인이 죽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예, 아무튼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약간 감기 기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이 건강들 좀 챙기시고 그리고 네, 이번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